안녕하세요. 송미덕 사주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사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천간과 지지를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서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정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주란 무엇일까요? 그 답을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주는 사람이 타고난 기질과 인생이 흘러가는 큰 흐름을 보는 공부입니다. 우리는 이 사주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관상이 있습니다. 관상은 그 사람이 살아오며 만들어온 선택과 태도가 얼굴과 자세에 남은 현재의 결과를 보는 것이고, 풍수는 사람이 머무는 환경과 자리가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제 사주라는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주는 연, 월, 일, 시라는 시간을 바탕으로 한 공부이며, 그 시간을 통해 그 사람이 타고난 구조와 흐름, 즉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기 쉬운 사람인지를 읽는 학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주의 첫걸음을 공부하는 데 있어 음양이 가장 첫 번째 공부이고, 음양을 모르면 사주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제 오디오북으로 연결됩니다. 음양이란 세상을 둘로 나누는 개념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 그리고 모든 현상이 변화하고 순환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원리이다. 양은 드러남, 움직임, 상승, 확장, 활동의 방향을 의미하고, 음은 숨김, 멈춤, 하강, 수렴, 휴식의 방향을 의미한다. 이 둘은 서로 대립하거나 경쟁하지 않는다. 음은 양을 낳고 양은 다시 음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음양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관계이며, 균형은 멈춤이 아니라 조화로운 흐름 속에서 유지된다. 음양은 추상적인 철학 개념이 아니라 자연을 관찰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질서입니다. 가장 분명한 예는 낮과 밤입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은 활동이 늘어나고, 해가 지면 모든 생명은 휴식과 회복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낮은 양의 작용이고 밤은 음의 작용입니다. 그러나 밤이 없으면 낮의 활동은 유지될 수 없고, 낮이 없으면 밤의 의미도 사라집니다. 계절 또한 음양의 순환입니다. 봄과 여름은 양이 자라나는 시기이고, 가을과 겨울은 음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여름이 극에 달하면 서서히 가을의 기운이 시작되고, 겨울이 가장 깊을 때 다시 봄의 씨앗이 만들어집니다. 자연은 어느 한쪽에 머물지 않습니다. 물과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은 위로 타오르고 확산하는 양의 성질을 가지며, 물은 아래로 흐르고 모이는 음의 성질을 가집니다. 이처럼 자연은 항상 음과 양이 서로를 보완하며 움직이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양은 자연을 나눈 것이 아니라 자연이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을 인간의 언어로 정리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대표적인 오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음은 나쁘고 양은 좋은 것이다. 이것은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음은 부정적이고 양은 긍정적이라는 해석은 서양식 이분법이 음양에 덧씌워진 결과입니다. 음은 쉼이고 양은 움직임입니다. 쉼이 없으면 움직임은 오래 갈 수 없고, 움직임이 없으면 쉼도 의미를 잃습니다. 음과 양에는 좋고 나쁨의 판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오해, 음과 양은 서로 싸운다. 많은 사람들이 음양을 대립과 갈등의 구조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음양은 싸우지 않습니다. 음은 양을 억누르지 않고 양은 음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둘은 서로를 밀어내는 관계가 아니라
전환을 준비하는 관계입니다. 세 번째, 오해. 균형이란 음과 양이 정확히 반반인 상태이다. 균형은 고정된 비율이 아닙니다. 자연에는 언제나 상황과 시점이 있습니다. 낮에는 양이 많아야 하고 밤에는 음이 많아야 합니다. 계절마다, 나이마다, 환경마다 적절한 비율은 달라집니다. 균형이란 같은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조정되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 오해. 음양은 추상적인 철학 개념일 뿐이다. 음양은 철학이지만 현실과 분리된 개념은 아닙니다. 동양의학, 무술, 농사, 생활 리듬까지 모두 음양의 원리를 기반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음양은 삶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아니라 삶을 운영하기 위한 원리입니다. 음양은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흐름을 읽는 기준이다. 음양은 자연이나 철학 속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상 그 자체가 음양의 구조입니다. 가장 쉬운 예는 하루의 생활 리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양의 작용이고 밤에 잠들어 회복하는 것은 음의 작용입니다. 문제는 활동만 있고 휴식이 없을 때 발생합니다. 이때 몸은 양이 과해지고 결국 피로, 짜증, 불면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반대로 쉬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음이 정체되어 무기력과 우울로 이어집니다. 일과 관계에서도 음양은 작용합니다. 말하는 것은 양이고 듣는 것은 음입니다. 말만 하고 듣지 않으면 관계가 깨지고 듣기만 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조화는 두 역할이 번갈아 이루어질 때 생깁니다. 감정에서도 음양은 분명합니다. 기쁨은 양의 감정이고 슬픔은 음의 감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부정하려 하지만 슬픔은 감정을 정리하고 회복시키는 음의 기능을 합니다. 슬픔을 억누르면 기쁨도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과 휴식, 도전과 안정, 획득과 내려놓음은 항상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음양의 문제는 한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지속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몸은 음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몸은 말보다 먼저 균형의 상태를 신호로 보여줍니다. 먼저 큰 흐름을 보겠습니다. 낮에는 몸이 깨어 움직이고 활동합니다. 밤에는 몸이 멈추고 회복합니다. 낮의 활동은 양의 작용이고 밤의 회복은 음의 작용입니다. 이 리듬이 깨지면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불면, 소화장애, 만성 피로는 대부분 이 흐름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몸의 구조도 음양으로 나뉩니다. 겉은 양이고 속은 음입니다. 위쪽은 양의 성향을, 아래쪽은 음의 성향을 가집니다. 머리와 가슴은 열이 많고 활동적이며 복부와 하체는 안정과 저장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열은 위로 치솟고 하체는 차가워집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양이 위로 치우친 상태입니다. 장기에도 음양이 있습니다. 심장과 폐는 비교적 양의 성질이 강하고 신장과 간은 음의 성질이 강합니다. 양의 장기가 과해지면 흥분, 두근거림, 불안이 나타나고 음의 장기가 약해지면 회복력과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중요한 점은 몸의 음양은 고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 계절, 생활 습관에 따라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몸의 음양을 다룬다는 것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를 읽는 것입니다. 감정과 정신 역시 몸과 마찬가지로 음양의 구조를 따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 상태에 머물지 않고 항상 오르내리며 움직입니다. 먼저 감정의 음양을 보겠습니다. 기쁨, 분노, 흥분과 같은 감정은 밖으로 드러나고 확산되는 성질을 가집니다. 이것은 양의 감정입니다. 반대로 슬픔, 두려움, 고요함은
안으로 향하고 가라앉는 성질을 가집니다. 이것은 음의 감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의 감정만을 긍정하고 음의 감정을 부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슬픔과 두려움은 마음을 정리하고 회복시키는 중요한 음의 기능을 합니다. 음의 감정을 억누르면 양의 감정도 결국 왜곡됩니다. 정신의 음양은 생각의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힘은 양이고 멈추어 돌아보고 성찰하는 힘은 음입니다. 결단력만 있고 성찰이 없으면 실수가 반복되고 성찰만 있고 결단이 없으면 삶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정신의 균형은 빠름과 느림이 번갈아 작용할 때 유지됩니다. 현대 사회는 정신의 양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환경입니다. 끊임없는 정보, 즉각적인 반응, 빠른 선택이 항상 요구됩니다. 이때 음의 시간이 사라지면 사람은 생각은 많아지고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정은 문제를 없애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정신의 음의 공간을 회복시키는 데서 옵니다. 사주는 방향을 말하고 음양은 그 방향의 성질을 말합니다. 이게 사주에서는 핵심입니다. 기륭을 판단하기 위해 먼저 보는 요소가 아닙니다. 음양은 사주의 성격과 흐름의 방향을 읽기 위한 기준입니다. 즉, 이 사람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타고났는가를 보기 위해 음양을 먼저 살핍니다. 사주에서 음양은 사람의 성향이 밖으로 향하고 있는지 안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양이 강한 사주는 표현이 빠르고 행동이 앞서며 주도적인 흐름을 나타냅니다. 음이 강한 사주는 관찰이 깊고 축척하며 기다리는 흐름을 살핍니다. 이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사주에서 음양을 보면 이 사람이 빠른 리듬에 맞는 사람인지 느린 리듬에서 힘을 내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양이 많은 사람에게는 빠른 선택과 움직임이 맞고 음이 많은 사람에게는 천천히 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음양을 무시하면 자기 사주와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주는 오행을 보기 전에 이미 음양으로 한번 균형을 봅니다. 음이 너무 많으면 기회 앞에서 머뭇거리고 양이 너무 많으면 기회를 소모해 버립니다. 그래서 음양은 보완이 필요한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음양은 운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대운과 세운이 들어올 때 같은 운이라도 음양에 따라 체감이 달라집니다. 양이 강한 사주는 운이 오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음이 강한 사주는 운이 와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양을 모르고 운을 보면 왜 이 사람은 운이 와도 움직이지 않는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음양이 약한 사주는 한쪽으로 강하게 치우치지 않습니다. 성격이 비교적 중립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태도가 바뀌거나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눈치가 빠르고 적응력은 좋지만 결단력이나 추진력이 스스로 만들어지기보다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여기까지 음양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청강과 지지로 이어지겠습니다.